자, 그 다음에 이제 ABC 트래킹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이번에 뭐 인도를 거쳐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겨울옷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옷을 하나도 안 챙겨갔어요. 그냥 트레킹 화만 제 거 신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현장에 가서 다 구하자. 현지에 가서 다 구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린다고 하는 윈드폴 게스트하우스, 거기 가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고, 어, 그래서 미리 숙소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하시려면 그 카톡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숙소를 구해 놓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진짜 가면은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산 거는 그 햇볕 가릴 수 있는 모자, 그거 그냥 싸게 주고 하나 산 거. 나머지는 다 빌렸어요. 배낭도 빌리고 포토용 배낭도 빌리고 그 다음에 겨울옷 위아래로 다 빌리고 침낭 모든 거를 거기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방 한 5.5kg 배낭도 아니에요. 그냥 기내용 백팩 하나만 메고 이번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이제 포카라 윈드폴에서 모든 걸 다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에이전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 겸 포터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그냥 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저랑 일정이 딱 맞는 그 동행 친구가 있어가지고 인도에서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둘이 같이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이제 이용했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일정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는 바로 ABC로 안 올라가고 푸니를 한번 들렸다가 푸니에서 일출을 보고 그 다음에 ABC를 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갔습니다. 어, 이렇게 했을 때 7박 8일이 정상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정상은 아니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그렇게 7박 8일 코스인데요. 어, 직장인들 뭐 바쁜 사람들은 그냥 ABC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가는 코스. 그래서 5박 6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ABC만 갔다 와서 5박 6일로 가면은 일정을 되게 단축시키고 이제 정상을 찍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고산을 겪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고도를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고산병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저처럼 푸니를 거쳤다가 가면은 고산병이 이건 무조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안 온다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올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푸닐이 3,200m입니다. 푸닐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적응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고산이 올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푸닐을 가게 되면 이제 푸닐은 그 3,200m에서 그 뭐 다양한 봉우리들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해 뜰 때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푸닐 ABC로 갔다 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7박 8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제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메모 부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일단 그 트레킹을 하려면 퍼밋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퍼밋. 원래 퍼밋이랑 팀스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안나푸르나 여기 ABC만 갈 경우에는 팀스는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퍼밋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나푸르나 서킷을 이렇게 여행한다면 팀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퍼밋은 원래 그 발급 수수료가 3천이에요. 제 동행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냥 가이드 없이 퍼밋을 발급받아서 따라간 적이 있는데 3천을 받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윈드폴에서 다 같이 해서 그냥 수수료 500을 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진도 필요 없고 그냥 여권만 있으면은 다 퍼밋까지 다 대행을 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뭐 편리한 비용으로 그냥 500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퍼밋 플러스 수수료 500까지 합쳐서 3,500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가이드 비용이 저는 포터 겸 가이드를 고용했는데 하루에 2,200 그 루피를 받더라고요. 2,200 루피. 네팔 루피는 뒤에 0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나라 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00 루피면은 22,000원인 거죠. 하루에 22,000원. 근데 8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8일.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팁을 하루치를 더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2,000 곱하기 9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 명이서 같이 한 명을 고용한 거기 때문에 더 싸게 갔죠. 그래서 1100 곱하기 9에서 9,900. 근데 마지막에 팁으로 100을 더 줬어요. 그래서 만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가이드 비용을 다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로찌에서도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데 돈, 거기 진짜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뭐 어떤 데는 와이파이도 돈 받고 뜨거운 물 샤워하는 것도 돈 받고 다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돈입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저희한테 그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넉넉 잡아서 진짜 모든 걸 풍족하게 다 즐길 때 기준이 3,500 루피면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평균 내보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썼습니다. 상당히 잘 먹고 왜냐면 동행이 또 많았기 때문에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든 그런 효과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갔을 때 진짜 넉넉하게 쓰려면 3,500 맥시멈으로 잡고 가면 좋잖아요. 왜 남으면 또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갈 경우에는 3,000 이하로 잡아도 충분하다. 맥시멈 3,000 정도 잡고 가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가 3,000이니까 8일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 얼마죠? 24,000이죠.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이드 비용보다. 24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목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걸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발하는 데가 있어요. ABC를 바로 가면은 진우단다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푸닐까지 거쳐서 가면 최근에는 힐레라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근데 포카라에서 거기까지 이동할 때뭐 방법이 어디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포카라에서부터 지프를 타고 간다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편한 거는 그냥 포카라에서부터 바로 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저는 지프를 타고 갔는데 지프 비용이 갈 때는 6,500 루피고 이거 한 대 기준입니다. 내가 혼자 타건 몇 명 타건 무조건 6,500인 거예요. 근데 최대한 탈 수 있는 게 7명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6,500, 내려올 때는 7,500이더라고요. 그 지프 비용이. 근데 저희는 그 가이드겐 포토 2명이랑 저희 일행이 총 4명이어가지고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서 한 대를 타고 갔을 때 뭐 1인당 1,000몇백씩 이렇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전체 그 지프 비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 때 6,500, 올 때 7,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금 그 총 계를 내보니까 일단 퍼밋 발급이랑 가이드 비용, 지프 갈 때 올 때 다 이용한 비용을 합치면은 17,000 정도 제가 썼더라고요. 17,000. 17만 원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 가서 뭐 이것저것 먹고 사용하는데 사용한 돈을 제가 1일차부터 다 적어놨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싸고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접근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대가 낮더라도 산 한 골짜기에서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일단 물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주변에 로지 수가 적으면 비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는 제가 음, 힐레까지 지프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반타티에 묵었군요. 2200m 되는 반타티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와이파이, 전기, 그다음에 숙소, 밥, 새끼 다 먹고 다 해서 2,450을 썼어요. 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2일차는 이제 반타티에서부터 출발해서 고레파니. 여기까지는 되게 일정이 쉬워요. 하루에 한 3시간씩만 걸으면 목적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음, 반타티에서 고레파니가 2,870m거든요.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접근성은 괜찮아가지고 물가가 비싸진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2,730 루피 이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3,000원까지는 안 썼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는 아침에 이제 푸니를 올라갔다가 새벽 일찍 푸니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걸어서 추일레라는 곳까지 이동을 했는데 추일레는 오히려 고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도 다 합쳐서 2,600 루피. 첫날, 둘째 날보다 더 적게 썼어요. 이 정도 썼고 그 다음에 4일차에는 추일레에서부터 시누아라는 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시누아도 높이가 낮아요. 2200m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루에 2,400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비싸지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5일차에는 이제 시누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벤부 거쳐서 도반, 히말라야 거쳐서 데우랄리라는 곳까지 여기가 3,200m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하루를 묵었는데 여기에서도 2095 루피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6일차의 제 코스는 이때 이제 저희가 원래 코스는 데우랄리에서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새벽부터 이제 또 그 일출도 보고 이렇게 다 하고 내려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갔던 때 날씨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비 소식도 있고 뭐눈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 가이드가 되게 판단을 그때 잘한 게 그냥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ABC에서 자지 말고 그냥 빠르게 올라가서 ABC 보고 내려오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옳은 판단이었던 게 저희 내려온 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헬기 타고 내려오신 분도 있고 막 약간 그랬다고 하더라고. 고산병 심하게 겪으신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래서 뭐 가이드를 고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근데 이날 진짜 저희가 많이 걸었어요. 한 25km를 걸었으니까 새벽 5시부터 12시간을 계속 이동을 했었습니다. ABC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서 벤부라는 곳까지 저희가 내려왔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이 돈을 최고 많이 썼어요. 왜냐면 ABC 정상에서 신라면 사 먹고 막 이런 거 하면 근데 거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날이 4,065를 썼습니다. 제일 많이 쓴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BC 찍고 데우랄리에서 벤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음 날이 되게 그래서 일정이 좀 쉬워졌어요. 대신에 우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벤부에서 진우단다까지 7일차에 이동을 했는데 이날도 진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상 트레킹의 마지막 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이제 술 파티를 벌였거든요.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이날 이제 한 5,500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려와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어, 산에서 21,800 정도를 썼습니다. 21,800 루피. 근데 팔로 나누면은 300 하루에 이제 3천도 안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맥시멈 3천 정도 잡으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비용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있는데, 짐을 어느 정도까지 싸가야지 되나. 근데 제가 걸어보니까 데우랄리까지는 걸을 때 더워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냥 계속. 근데 데우랄리에서부터 ABC 올라갈 때, 그러니까 고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갑자기 3,200m에서 4,100m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좀 긴 옷을 껴입었는데, 근데 그 긴 옷도 제가 챙겨간 그 겨울 그 얇은 패딩이 있었는데, 그 옷은 입으면 더울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입고, 그냥 한 얇은 옷을 한 3개 정도 껴입을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쉴 때 덮어서 입을 수 있는 겉옷 하나 정도 챙겨가면 딱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산에 올라갈 때 짐을 나중에 제가 또 영상 올릴 때 그때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짐을 이번 여행할 때 그냥 여행을 떠날 때도 간단하게 썼지만 산행을 할 때도 짐을 되게 간단하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갔냐면 일단 반바지 하나, 반팔 하나, 그리고 여름용 등산 바지 하나, 겨울용 등산 바지 하나. 그 다음에 겨울에 껴입을 만한 그 등산복 하나, 그리고 후드티 하나, 그리고 조금 그 얇지만 따뜻해 보이는 패딩 하나. 요 정도 챙겨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비니. 이 산에서는 그 쉴 때 체온을 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니 이렇게 챙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통. 뜨거운 물 넣어도 이게 안고 잘 수 있는 그 물통이 있거든요. 그 BPA 프리 물통.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온수 넣고 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침낭에 이불 하나만 덮고 자면 다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잘 때는. 제가 ABC에서는 잠을 안 자가지고 ABC의 컨디션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침낭 들어가서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자면 자다가 더워서 깰 때도 있고 그냥 적당히 따뜻하게 잘 정도?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낭도 겨울 침낭을 안 들고 가고 봄, 가을용 적당한 두께의 침낭 하나 챙겨갈 정도? 이 정도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가 겨울이기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근데 이건 개인차인 거라서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조금 더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핫팩을 한 4개를 가져갔는데 2개밖에 안 썼습니다. 핫팩을 잘 때 터트린 건 아니고 마지막에 ABC 올라갈 때 혹시나 해가지고 터트렸는데 근데 핫팩이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 올라가니까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서 핫팩을 추우면 잘 때 터트리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뭐 그냥 이동 중에는 핫팩이 굳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혹시나 비상용으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챙겨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 그렇습니다.